안녕하세요. 이번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시간에는요, 퇴직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다들 회사 다니기 싫으시죠? 회사 다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 다니는 거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또를 맞거나, 아니면은 먼 친척이라도 우리에게 유사를 물려주지 않는 한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분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도 이걸 외치고 싶은데, 외치고 싶네요. 물론 지금은 제가 좀 쉬고 있지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제 퇴직금 가지고 회식하세요. 제 연차 가지고 여러분들 회식하세요. 이렇게 로또 맞아서 기쁜 얼굴로 이렇게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자, 퇴직 시 어떤 업무 처리가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시는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될 것들을 얘기 드릴게요. 퇴직 시 여러분들은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사직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카드 등 기타 인수인계, 격리나 요즘은 소장 같은 경우도 인수인계서 받으시죠? 그리고 소장이 소장이 먼저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서 격리 인수인계서 받으시고, 만약에 열쇠 같은 거 있으면 열쇠, 피복 같은 거 있으면 피복 같은 거 다 인수인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4대 보험 퇴사 신고를 하는데요. 국민, 건강, 고용, 상재 이렇게 퇴사 신고하죠?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일이 속하면은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속하면 그 달 거는 연금보험료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해당 시 이직확인서 작성.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아도 모든 이들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실업급여 미해당 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실업급여 해당할 때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써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되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연차 사용분, 4대 보험 정산분 등을 정리를 합니다. 연차를 썼는데, 연차를 몇 개를 더 썼는지,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4대 보험. 4대 보험도 전년도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분을 기준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급여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더 소급이 되겠죠? 더 내라고 하겠죠? 그래서 4대 보험 정산분 등을 다 정리합니다. 5번, 퇴사일 급여 지급. 당연히 이제 퇴사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급여일에 우리 급여일날 그때 지급할게요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급여일날 지급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6번, 퇴직금이나 연차 해당 시 지급합니다. 여러분 퇴직금은 14일이내 2주 내에 지급하셔야 됩니다. 연차도 지급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퇴직금 지급 안 할 경우에는 가산세인가? 그거 붙지요. 자, 퇴직금 제도 어떤 건지 좀 알아볼게요. 퇴직금 제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일반 그냥 우리 퇴직제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우리 퇴직금 매달 모아놨다가 직원들 퇴직할 때 주죠. 퇴직충당금에서 주는 거. 그런데 퇴직금 말에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전에는 퇴직연금을 드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국가에서 이제는 몇 인 이상해서 이제 퇴직연금을 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DB형과 DC형 이렇게 우리 퇴직연금이 있죠. 자, 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연차랑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연차가 1년 미만에 주잖아요. 1년 미만이라도 주잖아요. 그랬더니 퇴직금도 자꾸 1년 미만인데도 줘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네, 퇴직금은 1년 이상이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있죠? 그리고 4주간 평균 일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 여러분 동거하는 친족, 그러니까 뭐 친척들끼리 모여서 하는 막 가족 있잖아요. 막 엄마 아빠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사 사용인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자, 네 번째, 퇴직금 지급 한도는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상 금액하고 회사 사규상 지급액이 있는데요. 1과 2 중에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동부에서는요.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항상 법을 지급하라고, 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번째, 법정퇴직금 계산. 퇴직금, 법정퇴직금은요, 재직 일수를요, 우리가 이제 재직을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거를 365일로 나눕니다. 왜 365일로 나눌까요? 1년 단위로 주니까요. 그래서 365, 계속근로연수 365 곱하기 31분의 30일. 네, 한 달을 평균 30일로 봐서 30일로 평균임금을 따지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요,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계속 근로기간 나누기 365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하면 똑같죠? 비슷하겠죠, 내용이?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늦게 지급하면 이거에 대한 계속 가산세 같은 거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을 해요. 뭐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말일날 보통 퇴직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일찍 퇴사를 했어요. 그럴 경우, 저기 반장님, 저희가 말일날 이거 지급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으시면 말일 지급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뭐 직원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당사장 합의로 기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평균 임금은 뭘까요? 7번째. 평균 임금 상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사유 나누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나누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웃는 말로 하는 게, 언제 우리가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죠? 예, 2월 28일 날 있는 달에, 퇴사를 하면은, 4월 30일쯤 퇴사하면은, 2월 28일, 3월 31일, 4월 말일, 이렇게 해서, 일수가 작죠? 그러니까 나누기, 분모가 작아지니까, 저희가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 끼는 달에 퇴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드리곤 합니다. 또 그리고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3개월에 있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퇴사할 때는 사실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 막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의 수당 같은 것도 받으시죠? 시간의 수당도 만약 들어가게 되면은 평균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일수가 작은 날, 그리고 시간이나 아니면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퇴직금이 많아지겠죠. 특이사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입니다. 여러 번 제가 연차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퇴직금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거의 대부분이 평균임금이 많아요. 왜냐면은 통상임금 안에는 뭐가 안 들어가죠? 연차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야간 수당이라던가 시간의 수당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통상임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근간 생긴 건가 하는데 아니요,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몰랐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퇴직연금 그러면은 어떤 거만 어떤 거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퇴직연금이 아까 D비형과 DC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D비형은 회사에서 유지하고 이자도 받고 하는 거고요. DC형은 근로자, 개인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 안에서 이자나 이런 거는 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자는 이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이런 거는 관련이 없어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노동부에다가 질의를 해봤고요. 요게 다 답변을 받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9번. 평균임금 미포함. 결혼 축의금, 조의금, 재회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뭐 작업복이나 작업화 등, 복지후생시설로의 현물급여, 퇴직금, 임시 또는 돌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미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업무 추진비, 그래서 이제 업무 추진비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를 소장님들이 급여에 산입을 안 했고 세금 신고도 안 했대요. 연말정산 때 신고도 안 하고. 근데 뭐라 그러죠? 퇴직금에 포함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안 되시겠죠? 급여에 산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연말정산을 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했거나 해서 급여에 산입되는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하지만 급여에 미산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평균임금 포함되는 거는요. 기본급, 재수당,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작업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임원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해서 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급식 등. 여러분들 사실은 퇴직금에 들어가는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거는요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 단체협약이나 법령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대법원까지 가고 이러잖아요. 특히 큰 항공회사라던가 이런 큰 회사들은 이런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지만 큰 회사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긴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100% 여기 들어간다, 100%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법령이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법령,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입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퇴직금하고 연차 퇴직금 때문에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식대가 식대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다 같은 위탁사 직원입니다. A라는 위탁사 직원이에요. 그런데 기존 직원들은 격일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야간 가산수당을 나누고 이러니까 식대를 이분들은 안 나눈 거예요. 근데 일근 직원들 있잖아요. 일반 직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식대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업체 감사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들 이거 일률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통상임금에는 일률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너 이거 일률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연차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게 100% 이게 맞고 저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각
회사별 그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위에 거는 맞겠죠? 자,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평균임금 그 계산에서 제외가 돼야 되잖아요. 기간과 임금이. 이거 왜 그럴까요? 근로자에게 불리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급여를 조금 받았거나 이러는 경우에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제2조에 보시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번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은 2018년 6월 5일 날 했고요. 1번 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왜 그럴까요? 수습 사용 중에는 급여를 적게 줄 수 있겠죠. 이 법 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호,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탈취법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그러니까 월급을 주지 않는 기간 있잖아요. 그거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임금이나 기간과 제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퇴직금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12월 이전은 5인 미만 퇴직금을 미지급했어요.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0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5인 미만은 퇴직금 50%. 왜 이때는 조금만 줬을까요? 네, 사업자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반만 줬겠죠? 5인 미만은 퇴직금의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인 이상 근무시기 퇴직금 100%를 지급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2008년 1월에 입사를 해서 2018년 12월 30일에 퇴사를 했다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퇴직금 안 줘야 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몇 퍼센트? 50%만 지급합니다. 자,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100%를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단 1년 이상 계속적인 근로기간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1년 이상 무조건 근무하셔야 되고요. 4주간 평균 1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요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2010년 12월 이전에는 5인 미만은 퇴직금을 미지급했고요. 11월 30일까지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근데 이게 모두 다가 아니고 5인 미만만입니다. 그리고 그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1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금 상세 내역, 퇴직금의 종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 구분은 퇴직금 회사,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원천징수 의무하는 사람들은요, 그 퇴직금 우리가 주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그 원천징수 신고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그 돈을 지급을 하고요. 원천세 신고서에는 퇴직소득,
그 외 A22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DB형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게 어디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확정급여형은? 예,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예요. 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운용수입의 귀속은 회사이므로 사용자, 회사가 원천징수의 의무자입니다. 이거 역시 퇴직소득 그 외 A222란에 기재합니다. 그럼 확정기형은 퇴직연금 사업자. 왜냐면은 이게 얼마인지 우리 그 회사에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근로자 개인별로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그래서 퇴직시 원금과 운용수익을 수령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퇴사직 연금 납입 시 퇴직연금으로 송금 처리를 합니다. 퇴직소득 그 외 A21란에 표시해서 퇴직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B형은 회사에서 신고하고 DC형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고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DB형은 회사가 이자를 먹고 확정기형 DC형은 근로자 개인 통장이 하나하나 있거든요. 확정급여형은 통장 하나에다가 직원들 전체적인 금액을 넣는 거고요. DC형은 그분 개인, 김말동 씨, 판도라 씨, 무슨 이주혁 씨에서 그 사람 개인 통장으로 하나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DC형과 DB형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이 확정급여형은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요. 확정기형 DC형은 그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2분의 1로 해서 입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퇴직금 우리 선정서 한번 볼게요. 사업장명, 그 다음에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직종, 직전 정산일. 이건 왜 그럴까요? 혹시 중간 정산일이 있었나라고 보는 겁니다. 선정 사유는 중간 정산.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그 중간 정산 가능한 거 아닌 건 아시죠? 중간 정산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급한 경우에는 만약 노동자가 나는 이게 퇴직금이 아닌 줄 알고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12분의 1로 해서 매달 퇴직금을 급여에 넣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경우에만 여러분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발생연원일과 채용연월일 확인해서요. 이 날짜 계산해 줍니다. 그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딱 92일이네요. 30일일 경우에는 92일이겠죠. 기본급, 재수당, 식대, 자격수당, 그리고 상여나 연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여나 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 하고 연차 역시 12분의 3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미만의 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발생해서 최대 3개까지 산입되는 연차에는 기본급처럼 여기가 연차수당이면 연차수당에서 여기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1년 미만의 연차,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는 최대 3개 들어가고 2년까지 근무했을 때는 최대 2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연차는 여기 연차수당이라는 여기 칸이 있어요. 연차수당 여기에다가 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5만원이면 5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대신에 2년 플러스 1일이라도 된 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연차에다가 이제 금액이 다 나왔고요. 만약 합계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입금액 곱하기 30일 나누기 92일 금액을 나누잖아요. 총금 임금액에다가 한 달 임금 곱해주고요. 그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총 임금 92일 여기 일자 나온 거 있잖아요. 이 92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평균 임금이 나와요.
자, 평균 임금을 곱하기 우리 총 근무 일수 나누기 365일로 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 퇴직금에는 퇴직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있죠. 근데 이거는 빼야 되나요? 넣어야 되나요? 당연히 빼주고 지급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어디다 내죠? 요거 어디다 내요? 예. 우리 그 홈택스에다 신고하고 요거는 지방소득세는 구청인가? 거기다 신고하죠. 그래서 신고해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면 반드시 근로자 사인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용자 도장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하셔서 사인 꼭 받으세요, 여러분. 요게 제가 어디 폼이죠? 예, 요거 XPERP 폼이죠? 요즘은 조금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좀 예전 거라. 자, 퇴직 정산 작업을 할게요. 퇴직은 퇴직 정산과 중간 정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퇴직 정산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사람이 퇴사했을 때, 중간 정산은 뭘까요? 중간 정산 사유가 발생해서 이 사람이 뭐 병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자기 집을 산다거나 뭐 전세 대금을 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좌측 메뉴에서 퇴직 중간 정산 항목을 클릭하면 우측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작업 구분에서 퇴직 정산인 경우에는 퇴직 정산을 선택하고 퇴직일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중간 정산인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선택하고 중간 정산일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 정산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퇴직 정산이냐, 중간 정산이냐, 그리고 일자가 언제 퇴사했느냐 일자를 쓰시고요.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퇴직 정산인 경우 해당 사원의 퇴사일이 나타나며 해당 사원을 더블 클릭하여 4번 성명 직전 정산일이 나타납니다. 급여 수신 버튼을 누르면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이 조회되고요. 퇴직 계산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인사 그 기본 정보에서 퇴직 정보 퇴직 처리를 또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급여를 이 XPRP에서 급여를 계산을 해야지만 이게 나오겠죠. 퇴직 그 계산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자 몇 월 며칠 해서 4번 이름 직전 정산일에서 네 해주고요. 그러면 이분 더블 클릭하면 이분의 개인 거 나오죠. 그리고 급여 그 급여 수신을 하면 이분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뭐 평균 임금이 얼마고 뭐 그분 뭐 소득이 얼마고 소득세가 얼마고 해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직전 정산일과 근무 일수 수정은 안 되고요. 금액 수정은 해당 칸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여러분. 직전 정산이라고 근무 일수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전 정산일 여기서 계산한 경우만 나오겠죠, 여러분? 근무 일수 수정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분 입사일자를 잘못했다. 그럼 아예 입사일자를 고쳐줘야 되겠죠? 퇴사일자도 마찬가지고 퇴사일자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특히 정산 작업 중에서 이제 추계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추계 정산은 뭘까요? 이분들이 실제로 퇴사하거나 중간 정산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연금을 넣거나 할 때는 이분의 퇴직금을 추계를 얼마 정도 필요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12월 달에 이분 이제 퇴직금이 얼마 정도 필요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계 정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DB형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매달 이렇게 퇴직금을 연차를 넣고 계산을 해서 이 금액으로 네, 산입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예산에 있는 금액대로 넣으시면 딱 맞죠? 네. 맞아야 되죠. 사실은 그 두 개가. 네. 근데 저는 그냥 그 예산대로 예산대로 안 하고 실제로 저는 요 퇴직 그 추계 정산한 금액으로 해서 계산했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최종 급여일을 선택을 하고요. 정산일은 항상 그해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겠죠? 퇴직 중단금을 계산을 합니다. 저는 요거를 그냥 그 최종 급여 정산일을 그달 말일로 했어요. 만약에 9월분 퇴직금을 그 연금을 넣어야 되면 2020년 9월 30일 직전 정산일을 그 날짜로 해야지 금액이 나오겠죠? 하고 여기 선택을 누른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퇴직 충당금 계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직전 정산일, 정산일자, 근무일, 퇴직금, 소득세 지급액이 쭉 나오게 됩니다. 추가 정산 조회하는 거는요. 그 밑에 가시면 추가 정산 조회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일자 쓰시고요. 조회 누르시고 입력 필요하시면 입력 누르시면 됩니다. 퇴직 정산 출력하는 거. 이거는 추계 정산 아니고 실제로 내가 퇴직 정산다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거는 이분이 만약에 중간 정산을 했으면 중간 정산으로, 퇴직 정산을 했으면 퇴직 정산으로 해주시고요. 정산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정산 연도가 몇 년도냐 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내가 필요하신 분, 원빈이냐, 마무개냐, 뭐 우리케이블이냐, 홍길동이냐 하면 클릭하시고요. 네, 인쇄하시면 됩니다. 퇴직 구분과 정산일자를 확인 후에 조회를 클릭하시고요. 출력 양식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조회할 때는 정산연도를 확인한 후 조회를 하셔야 해요. 왜냐면 이게 전년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쇄하실 직원의 4번 앞에 선택을 체크하신 후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하단과 같이 인쇄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으로 인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출력 구분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세요. 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변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퇴직금 계산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퇴직금 열심히 틀리지 않게 계산하시고요. 만약에 통상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완연한 가을 다 즐겁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